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의 실황 중계 프로그램 자유를 찾은 사람들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전 함흥공산대학의 교원이었던 김흥광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자유북한 방송의 김지영 그리고 이예린 기자님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번 시간에 지금 세계적인 유행병, 즉 팬데믹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코로나19와 창궐하면서 이에 대한 그 인간 전염병 가축을 위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하는지 또 전 세계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오늘 시간에는 가축에 대해서 가축도 역시 전염병 올지 않습니까? 자유세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가축 전염병에 포함한 방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가축병으로서 전염병이죠. 어떤 게 있습니까, 김정 기자님? 돼지열병 있었잖아요. 아프리카 돼지열병. 네. 아프리카에서 왔나요?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요? 그다음에 저루독감?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네. 하는. 인플루엔자. 그 사람도 아니고 가축이 그러는 거죠? 예. 근데 그 저루를 네. 그 인플루엔자가 걸린 저루를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뭐 사람도 그 전염병이 전염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뭐가 그리고 야토병이라고. 예? 야토병이라고 야토병. 야생 토끼로 인한 병. 오. 말라리아, 모기로 인한 말라리아 병. 예. 예,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번 사실 코로나19도 박쥐. 짐승들이 병이 아닙니까? 짐승들이 박쥐. 병이 인간한테 옮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짐승들은 이 가축들도 이런 병에 만나면 엄청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돼지 구제역이라고 있죠. 네. 한 번에 그냥 땅 몽땅 파고, 예, 몇백 마리 메모려 버리는 소, 돼지를 다 살처분하는 거. 네. 자, 이런 것들인데 이게 굉장히 좀 최근에 들어서 우리 지구촌에서 사는 세계 여러 나라 정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가축들이 힘들 뿐만 아니라 이를 보살피고 키워야 될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든 겁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환경 위생적으로도 아주 힘듭니다. 그럼 그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게 발생했을 때 이 자유 세계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총 출동해서 긴급하게 이걸 막고 또 예방하는지 이런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례를 좀 더 깊이 좀 들어가겠는데요. 아마 가장 그 입에 많이 올렸던 그 가축 전염병 가운데서 구제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제역 어떤 병인가요? 돼지열병이요. 돼지열병. 네. 소는 안 걸리는가요? 소도 걸렸었잖아요. 북한에도 그런 병은 있긴 있지만은 북한에는 세계적으로 강우병이 돈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하겠지만은 거기는 땅에다가 묻어버리거나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아예 메몰해서 돼지라던가 소를 아예 완전 약을 다 쳐가지고 우리 자체를 소독을 하고 그리고 몽땅 매몰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구역으로 드나드는 차는 밑에서 시약을 올렸다 쏘는 방법을 해가지고 차를 몽땅 소독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차량들. 예, 차량들 다 그 소독.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 북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뭐 도시 살았을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들려줄 수 있어요? 북에서는요 사실 그 국가에서 하는 가축을 예방하는 게 기본이고 개인들은 내가 집에서 뭐를 키운다 돼지 몇 마리를 키운다는 게 다 서로 비밀이에요. 국가에는. 네. 북한에는 인민군대 고기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인당 정류 맞아. 계획이 있어서 정류 계획이네. 집안에 식구가 몇 명이라게 된 그에 맞춰서 고기 계획을 내야 되는데 예. 국가에서 쌀은 안 주고 고기 예. 계획은 나라가 하니까 그건 바치지는 못하는데 자. 돼지를 기르는 이유가 그거를 식량을 가을에 가서 식량을 받아서 1년 식량을 하려고 하는 건데 예, 그렇죠. 그 고기 계획을 다 바치고 나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도 가만. 몰래 키우네. 몰래 근데 키우는 그렇다고 북한이 그걸 네.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북한에 보면 위생 방역소보다 수의 방역소가 머그랄이 더 있어요. 더 있죠. 그렇지. 이유가 주사를 내주거든.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식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다 맞아. 보니까 식당에서 파는 소, 돼지, 계란, 닭고기 막 음. 이런 거에 대한 저루독감일 때는 계란이랑 닭고기에 대한 검사를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받아야 돼요. 우리 식당에 오는 원장
주사제 이런 병이 없다, 이런 닭을 안 쓴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서 이제 수의방역소에 가서 도장을 찍어와야 되고 또 이제 강우병처럼 소에 대한 병이다 할 땐 소고기 한에서 또 가서 찍어오고 돼지면 돼지고기에 또 한 찍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그때 너무 이 방역에 대해서 잘 모르지 방역보다는 우리는. 방역이나 대책보다는 이 의사들이 그때 당시에 돈벌이를 하는 거에 제가 너무 당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게 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축능력, 농사를 짓는 데 쓰는 소들이고 소들 다 아주 항상 여야가지고 날씬해가지고 네. 다이어트 해가지고 네. 갈비뼈 항상한 이런 소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이 쇄골이다 소들이 만약 구제역이라고 하는 병이 왔다. 예. 그러면 이 소들을 도살내야 돼. 다 죽여야 되잖아요. 네. 죽여서 묻었다. 그렇죠. 그럼 이 묻은 채로 그냥 사람들이 놔둘까요? 안 놔두죠. 전 다 그 돼지 열병 왔을 때도 있잖아요. 예. 이 한국에서는 다 메모를 했지만 북한에서는 가만가만 고기를 다 팔았어요. 그랬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어도 괜찮다. 짐승만 돼지만 안 먹이면 된다.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고기를 예. 싼 값에 막 다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 자유세계에서 보면 일단 이게 돼지 그 가축과 관련된 무슨 병이 딱 퍼졌다. 이게 뉴스 딱 나오면 먼저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그 병이 퍼진 지역을 일단 봉쇄하죠. 통제를 해야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자주 드나지만 사람 밖에서 이 가축업자들인 경우에는 도저히 심각하게 이제 통제하고 하는데 차량들도 다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소독약 맞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체.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몇백 마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는 돼지와 가축을 갖다가 한 번에 땅을 엄청 파가지고 거기다 매몰하죠. 저는 북에서 근 한 45년간 살면서 농촌 지역이 아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살처분하는 거 좀 못 봤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도시다 보니까 두 분 다 못 봤겠네. 네, 봤어요. 저는 그리고 못 봤는데. 뭐 TV에서도 못 보고 살처분 했단 말을 못 들었어요. 북한에는 그 살처분 한번- 자체가 없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살처분을 하긴 하는데 음. 그걸 사람이 못 먹는 게 아니라 평양시에 언제 한번 닭이 엄청 가격이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갑자기 닭값이 왜 이렇게 싸지지 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평양시 주변에 평양 그 닭공장이 있거든요. 그 닭공장 몇 개 이 지금 병동을 거의 폐사 처분한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원래 대한민국 같으면 땅에다 묻어야 되는데 그거를 폐사 처리된 닭이 결국 시장에 유통이 된 거죠. 아. 그래서 갑자기 닭이 막 나오다 나니까 닭 가격이 이제 할인이 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있잖아요. 예. 이자 그 오리로 하는 무슨 그런 전염병 같은 그 우리 북한에 용화가 있어요. 용화가 있는데 그 오리 그 있는 그 사 있잖아요. 예. 몽땅 불태워 버렸어. 아, 그랬어요? 예. 아. 몽땅 불태워. 한때 그 무슨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전염병이 돌아서 맞아요. 일단 다 불태워 버려야 되니까 여기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예. 불로 다 몽땅 다 소독합니다. 여기서도 불로. 그러니까 여기는 소독하고 그냥 냅두고 짐승만 하는데 북한은 예. 아예 그 오리사 자체를 예. 다 몽땅 불태워 버렸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런 사례도 있었구만요.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 뭐냐면 그렇다. 이게 그 짐승이 일단은 그 대한민국에서 보면 짐승을 농장이 있거든. 축산 농장이 있어요. 많이 길러요. 소도 한두 마리 아니라 몇십 마리, 몇백 마리 기르거든요. 그렇지. 돼지는 더 많을 것도 있죠. 닭이나 오리 많아듣고 이렇게 많은 가축을 한 곳에서 기르다 보니까 뭔가 병균이 딱 들어가면 그 피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렇게 가축 방역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우선 병이 없었다라기보다는 여기 대규모 가축을 안 하기 때문이 아니냐 이게 생각이 됩니다. 평양의 아파트에서 돼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잔다라고 하면 이게 이해될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베란다에서도 기르는 경우 있지만은 추운 겨울에는 할 수 없이 돼지를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한 집에서 한 마리씩 기르는데 이 집 돼지하고 저 집 돼지는 분리되어 있으니까 돼지들끼리는 이 전염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전염하는 경우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게 대규모 축산보다는 좀 덜 이게 간염이 되지 않지 않게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아마 가축 방역이 전염병이 확 돌면 국가에 수의 방역소가 이제
작동하기 시작했죠. 이 대한민국에서도 사람병이 났을 때 막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이고 본부가 발족하고요. 가축에 대해서는 또 가축방역 비상대책기구가 나옵니다. 북은 아마 수의방역소라고 하는데 수의방역소 아까 누군가 이름은 부르신 것 같은데 그 사시는 곳에 수의방역소가 있었어요? 없어져 저희는. 이게 그 혹시 보게 되면 못 본 거 아닙니까? 이거 그 도에는 도 무슨 이게 축산관리본부라는 게 있겠지만은 그 대체로 보게 되면 군 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농촌 부락들이 많기 때문에 네. 군에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우리 김준 기자님 그런 이야기해서 평양 수의방역소는 사람을 방역하는 데는 사람이 별로 볼 일이 없기 때문에 뇌물 고일 일도 없는데 이 가축방역소에는 갑자기 정부에서 살처분하라 병든 놈 이런 오면 살처분 당하겠으니까 네, 우리 네. 집도 애써서 네, 키운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거는 안 당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지. 뭔가를 몰래 팔아버리는 거지. 허용을 얻기 위해서 뇌물 보인다 이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수의방역이라고 하는 가차없어야 되는데 병이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북한이 얼마 전에 작년이었던가요? 이 돼지열병에 죽은 돼지들이 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남쪽으로 퍼지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긴가민가한 의심도 좀 추측성. 생겼습니다만은 이렇게 돼지열병은 어떤 지역을 초월해서 지구촌을 초월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 기자님, 네. 북한의 이런 방역과 그리고 전 시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전염병 이거를 우리가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 또 발생했다는 조기에 이걸 갖다 방역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방역 위생 보건상이라 합시다. 그러면 북한의 어떤 조치들이 좀 추가적으로 필요할까요? 여기 와서 본 바로 따르면 글쎄요, 제가 그쪽 부분에 그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일반인으로서, 지금 예. 현재 또 예. 이제 병이 이렇게 막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책은 있을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북한에서 이런 병이 있다 하면 네. 정말 그 뭐라고 그러지? 북한 환경이 일단은 북한 환경이 좋아져야 뭐든 이래서 먹고 사는 게 편해야 그래, 모든 그래. 사람들이 일에도 그래.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 분명 뭐 저루독감이나 뭐 그 이제 강우병처럼 짐승한테 걸리는 그 병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먹고 살 일이 힘들면 그렇죠. 그 병이 걸린 서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먹고 살아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봤을 때 대한민국도 갔잖아요. 마스크 그렇죠. 예. 우리가 이때까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두 번 쓴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병이 터지고 마스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소독수를 뿌리면 하루 더 쓸 수 있다. 또 아니면 살짝 쓰면 3일도 쓸 수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황당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을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야 북한 사람들 저루독감 걸린 닭을 먹는데 이게 옛날 달나라 이야기 같아도 북한 사람들은 그거라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먹었던 것 같아요. 좋은 그렇지. 말씀입니다. 예린 기자님, 정보 공유의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가 더 필요될까요? 북한에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이 대체로 보게 되면 평상시에 이게 코로나나 이런 뭐 다른 그런 질병들이 없을 때도 아파트 동네 다니게 되면 차가 있잖아요. 이게 네. 기름 그 연기 같은 거 뿌뿌뿌뿌 하면서 뿌리는 그런 소독차. 차들이 소독차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것처럼 북한도 평상시에 소독도 좀 자주 하고 이런 방역 문화에 좀 방역이라는 게 할 수 있는 그런 뭐 누구마다나 이렇게 주머니 제 주머니 들어가는 돈이 급박하지 말고 간부들이 어떻게 사회에 질병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안전 대책 같은 걸 좀 그런 걸 그리고 만들어서 가장 좀 하게 중요한 되면 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산에 병이 몇 명이 있는지 함흥에서 모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경기도, 서울, 뭐 서울에서도 관악구, 강서구 뭐 다 있어요 정보가. 그렇지. 그래서 여기를 갔을 때는 어디 환자가 많으니까 조심을 해야 조심해야 된다. 되겠다. 핸드폰으로 하지 매일 말아야겠다. 알려주잖아요. 이 사람 이 병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유수 시간에 하루에 대책 본부에 매일 TV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 북한에는
비밀 지켜라, 비밀 지켜라, 숨겨라밖에 받으니까 더 때문에 창궐하죠. 사람들이 정말 네. 모르고 당하는 게 너무 많은 거. 그렇지. 우리 휴대폰에 국가와 그리고 지역 그죠? 정부에서 이게 지금 이 지역에 예. 코로나 19 환자가 확진자 몇 명 예. 긴급 발생해서 네. 긴급으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하루에도 딸랑딸랑 아주 그 위급한 음을 냅니다. 네, 경보. 쨍쨍 하면서 경보가 울리면서 딱 보면 제가 사는 지역 아니 국가적인 이 정보가 너무나도 많이 공개돼 가지고 그게 바로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위한 이런 우려 제도가 아니겠느냐. 숨기는 거 그거 인민보건제도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알아요. 그 숨기는 것 자체를 북한이라는 나라가 못 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도 처리를 못해서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렇게 퍼졌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미지를 먼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래서 숨기는데 그것보다도 차라리 이런 질병이 우리에게 북한에서랑 있었다 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런 질병을 막기 위해서 하게 되면 그게 또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네. 마지막 이야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질병 사람이 매개로 한 그런 전염병, 가축 전염병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일단 나라가 그 참 잘 살아야 됩니다. 돈이 있고 그렇죠. 방역을 한 필요한 물질, 기술적 토대와 수단들을 그냥 저 거침없이 게다가 공급해 줘야 되거든요. 마스크도 그렇고 방호복도 그렇고 북한이 뭐 방호복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쩔쩔맨다면서요. 그러면서도 방호복이 없어서 좀 주시오란 말도 자존심이 꺾여가지고 제대로 남쪽에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방호복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네. 예, 그러네요. 방호복도 없고 마스크도 없고 그리고 또 약도 없고 그리고 침상 이 침대도 그냥 침상이 아니라 이 병 걸린 환자를 침대 위에 눕혀가지고 의사들이 밀고 들어가는데 그 환자가 지나가는 곳에 공기는 다 오염되잖아요. 네. 숨을 내쉬니까. 그래서 이런 밀폐되게 환자는 하잖아요. 음압 병상이라고 있죠, 알죠? 네, 예. 다르게. 밀폐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완전 하더라고요. 밀폐된 그 그렇게 환자를 했더라고요. 완전히 네. 바깥 격리한 이런 음압 대단해요. 침상을 설치하고 거기서 하거든요.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 이게 맞습니다. 되지 않으면 나라가 잘 살지 못하면 결국은 전염병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 지금처럼 안 그랬다고 거짓말이나 하고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그 병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무슨 뭐 다른 병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이런 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렇게 정말 국제적으로 또 지구촌에 대두되고 있는 코로나 19와 같은 이런 팬데믹 전 세계 유행병 전염병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가축 방역만 하나 놓고 봐도 남북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조금은 아마 이해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을 통해서도 남북한 문화의 이모, 저모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